송영길 대표 인천시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그 계양을에 이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얘기가 나왔던 김남준 대변인이 또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지금 내전이 나는 거 아니냐, 송영길, 김남준이 계양을 해서 뭔가 충돌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직접 복당 원서를 들고 인천시당을 찾았습니다. 지난 2023년 탈당한 지 3년 만에 귀환입니다. 내리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로 주소지를 옮기며 보궐선거 출마 채비에 들어갔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성을 위해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양보했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원조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역시 계양을 출마가 점쳐지는 만큼 당내 교통정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다만 현재 당규상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최고위 의결을 통한 예외 적용 여부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YTN에 송 전 대표가 예외 적용을 받는 대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면 공석이 되는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명청대전 역학구도와도 맞물리는데 친명계는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에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 대신 송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미는 등 친청계에 맞설 구심점으로 옹립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계가 장동혁 대표 숙청 정치에 반격을 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부적절한 SNS 게시를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 안팎에선 배현진 의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공개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요구하는 세력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만큼 번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제 뭐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복당 신청을 했죠. 송영길 당원이 복당 신청을 했고 아마 월요일쯤이면 결론이 날 거예요. 근데 복당을 뭐 막는다, 뭐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송영길 대표가 어쨌건 탈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최고위원회에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이제 스스로 당대표를 그만두고 싶은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송영길 대표가 무죄로 지금 돌아온 상황이고 완전히 지금 족쇄를 벗었어요, 지금. 완전히 족쇄를 벗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송영길 2심 무죄 상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송영길 대표는 이제 3심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죄가 확정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또 정청래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시비를 아직 재판 중이다.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비거리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이제는 완전히 그 옥쇄에서 검찰의 족쇄죠. 족쇄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이 됐고 깨끗하게 무죄로 정리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청래가 시비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좀 뭐 대단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 적용도 이건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걸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멍청한 거죠. 진짜 뭐 그런 짓을 하면은 저는 땡큐라고 봅니다. 예, 멍청내가 완전히 뭐 자기 무덤 파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천 어차피 경선으로 뭐 본인이 다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경선으로 진행이 되면은 송영길 대표가 공천을 받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약간 우려를 하시는 건 이런 거죠. 지금 김남준 대변인이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사직서를 내가지고 야 이거 개항을 해서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제가 오늘 송영길 대표 그 복당 신청하는 생중계 영상을 보니까 어떤 채널에서는 또 시청자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 아니 지금 정청래 친문들이랑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우리끼리 싸웁니까? 그래서 뭐 김남준이 연수로 가라, 송영길이 연수로 가라, 뭐 이러면서 또 우리 또 민주당 저 친명 지지자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 쓸데없는 짓들 좀 하지 마세요. 그 완전 쓸데없는 짓이야. 그 교통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남준 대변인이 그 개항을에 출마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추론이지. 사실 개항으로 나갈지 연수로 나갈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냥 언론에서 야 개항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추론을 한 것이지.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신광복님 구독자 6만 1,100명 존경합니다. 여기 노르웨이에서 친명 한국인이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이 뭐 어디로 나갈지는 지금 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교통정리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죠? 당연히 저 교통정리를 하겠지. 아니 그럼 송영길하고 김남준하고 만약에 경선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건 뭐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 죽어라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예. 혹은 뭐 김남준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야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놔둘겠는가?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김남준 대변인하고 송영길 대표가 한 지역구에서 붙으면은 그거는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이 야 재밌겠다. 야 친명끼리 한번 싸워봐라. 나의 최측근과 대개명 송영길이 같이 붙어가지고 둘 중에 한 명 죽어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교통 정리가 될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또 재밌는 그 합당 신청서를 낼 때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입증하는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지도부의 권유와 당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뭐라는 어디서 너무 고난과 힘든 시간이 연속이었지만 사직생의 걸려남으로 신의를 지켰고 역사 있는 거 있습니까? 선다무사의 마음으로 저희는 지도부의 예, 이런 사이에요. 박찬대 의원하고 송영길 대표가 노래를 해달라는 그런 사이입니다. 노래 한 곡 해달라는. 이제 박찬대 의원은 이제 노래는 좀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여러분 보셔도 이제 분위기 화기애애하잖아요. 예, 저런 사이인데 뭐 그 정도 교통 정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채팅창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김남준이 돼야 된다, 송영길이 돼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일로 여러분들이 정력 낭비 안 하셔도 된다. 다 알아서 잘 정리될 거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당청대가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님은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대통령께 러브레터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각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강하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뭐 역할을 하는 것, 뭐 저는 총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당대표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예, 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 또 뭐 그런 또 뭐 여러 설문조사를 하는 또 이 그런 채널들도 있더라고. 그걸 왜 그런 설문조사를 합니까, 지금. 참 눈치도 없어. 전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 판을 깨는 짓을 하냐고. 아니, 송영길 대표 계속 사인을 주고 있잖아요. 저 정부로 가고 싶어요. 저 장관하고 싶어요. 저 총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당대표를 하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친명 채널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뭐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거기다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뭐 이래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해버리면, 예? 아, 당연히 친명들은 나눠지잖아, 지금 이게. 그런 설문조사가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그걸 뭐 굳이 저는 설문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이제 당대표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뭐 관례적으로도,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연임을 한 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 일이고,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제 당대표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당대표를 또 나가시는 거는 지금 좀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얘기하듯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뭐 어떤 역할이건 간에 정부에서 역할을 하시면서 대통령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을 맡아 주시는 게 좋고, 김민석 총리가 뭐 지금 털레반들이 김민석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런 상황들을 잘 돌파를 해서 이제 민주당에 뭔가 역할을 하기를 이렇게 봅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 해 나간다고 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못할걸요.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고 또 대변인이 본인의 사직을 한 이후에는 이제 모르겠는데, 사직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가지고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있는데 어딜 나간다 이런 얘기 못해요. 뭘 좀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건 간에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에 출마를 하고 송영길 대표가 연수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뭐 송영길 대표가 개항에 출마를 하고 저기 김남준 대변인이 연수에 출마를 하든지 뭐 잘 교통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본인들 이제 둘 다 아직은 이런 상황을 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며칠 전에 리얼미터하고 오마이뉴스에서 경기지사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는데 요것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한준호 의원 지금 열심히 밀고 있는 상황이죠.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한준호가 곧 뒤집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해드렸잖아.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골든크로스가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예요.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추미애 27.0, 김동연 21.2, 한준호 17.2,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체 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뭐가 골든크로스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건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자, 이것도 많이 좁혔어요, 지금. 김동연하고 큰 차이가 없죠?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전체 유권자 지지도가 아니에요. 전체 유권자 지지도 아니고,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돼야 되니까 민주당 지지층, 이게 중요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니까 추미애 41.9, 한준호 20.5, 25.0, 그 다음에 김동연 21.1.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거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저는 이제 본 선거전이 불이 붙어야 역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준호 의원이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뭐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이성윤 문제 관련해서 또 당내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한준호 의원이 이제 친명 인증이 되고 있는 과정 아니냐. 아직은 이제 잘 모르시는 당원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한준호 의원이 친명이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준호 의원이 벌써 25%까지 올라섰고 김동연을 추월을 했다. 그럼 점점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거는. 대단히 빨리 추격이 시작됐다. 이렇고 추미애하고는 격차가 커요. 41.9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추미애가 50%를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추미애가 41.9면은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차이가 났는데, 크게 차이가 났는데 이거 못 따라잡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41.9라는 얘기는 자, 추미애를 안 찍을 사람이 그죠? 59%란 얘기죠. 뭐 41.9니까 58%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안 찍을 사람이 58%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이면 결선을 필연적으로 갑니다. 김동연이 갑자기 뭐 쪼그라들지 않는 한은 결선 투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준호가 2등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추미애를 안 찍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준호로 나머지 유권자들이 특히 김동연을 지지한 이 유권자들이 한준호 쪽으로 흡수가 되면은 결선에서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결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생각보다 추미애, 김동연 둘 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추미애는 지금 정청래랑 딱 붙어 있는 상황이고 친문 진영이 지금 한준호를 악마화하는 게 털레반들이 한준호 악마화가 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지사 경선 때문에 그래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앞장서서 정청래를 저격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하지만은 한준호, 김민석에 대한 지금 털레반들의 공격이 대단히 심하잖아.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민석 총리가 합당 무산 과정에서 뭐 역할한 게 있습니까? 근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민석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 만들려고. 경기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정청래랑 딱 붙어 있었던 털 묻은 털추자 아닙니까? 털미애를 지금 털레반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을 악마화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지지자들이. 그래서 한준호 의원에 대한 공격이 대단히 심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한준호 의원이 결선에 그러면은 정청래 지지율만큼 추미애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즉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에서 60%를 받았잖아요. 안 나와요, 지금. 추미애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 뭐 적어도 지금은 딱 붙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명과 친문이 딱 붙었는데 친문과 친명이 붙었다고 하면은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추미애가. 근데 안 나오잖아. 40% 초반대잖아. 그래서 저는 판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김동연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저는 추미애 쪽보다 한준호 쪽으로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그 첫 번째 경기지사 경선은 결선을 가는 게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한준호 의원은 추미애가 아니라 김동연을 잡으면 결선을 가는 건데 김동연이 앞서 나가고 있으면은 김동연을 쳐야 돼요. 근데 이미 김동연을 앞질렀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은 2위로 진출을 해서 결선 투표에서 추미애를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저 뭐 오늘 한준호 의원이 제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보고 있다면은 제가 중요한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게 뭐냐면 김동연을 치면 안 돼요, 지금. 김동연을 지지하는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을 한준호 의원은 결선에 가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야 돼요, 한준호 의원이. 그 김동연 지사하고 굳이 나를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나를 세우지 말아라. 전술적으로. 근데 뭐 상황상 보면은 김동연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 등에 칼을 꽂았고 지금도 뭐 개 반성을 하고 앉아 있고 이래서 이제 꼴사나온 일들이 많아서 김동연을 때리고 싶은 욕망이 크실 텐데 지금
한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지자들을 포용을 해야 돼요.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한준호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친명 인증을 해야 된다. 친명 인증을 하려면 지금 전략을 잘 짜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청래 지도부하고 나를 세우고 있어요. 우리 한준호 의원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2위 전략, 2위를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명 인증 전략을 하되 김동연의 지지자들을 김동연을 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후루니르님 신천지 지지자면 어쩌주? 누가 신천지? 아 김동연이? 그 김동연하고 신천지하고 사이 안 좋아졌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싸웠다니까 크게. 추미애 쪽으로 붙었을 거예요 아마 신천지가 있다면. 그래서 김동연 지사의 지지층을 최대한 포용하면서 굳이 나를 세우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뭐 김동연하고 손잡을 필요 없어요. 손잡게 되면은 친명 지지자들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이 흔들리게 됩니다. 수박하고 손을 잡았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동연과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된다. 하지만 김동연 지지층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포용력 있게 품어 안으면서 결선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김동연보다는 추미애와 나를 세워야 돼요. 특히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로 나오기 위해서 정청래랑 붙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요 지점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공략을 해서 추미애를 끌어내려야 돼요. 요런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 선거 먼저 전략 문제가 아니죠. 전술 문제죠. 그래서 결선 진출 전략, 결선에 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